자, 이번에는 나이아가라에서 라이트 모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터 중에 이 라이트, 빛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대상으로, 이 녀석이요. 이렇게 빛이 점등되는 효과를 대상으로 렌더러에서 라이트 렌더러를 추가를 합니다. 라이트 렌더러 옵션을 보게 되면은 역제곱 감쇄 사용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역제곱 감쇄는 우리가 라이트가 부드럽게 퍼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 펑션의 내용인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요 밑에 디포트 익스포넌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라이트의 지수를 직접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제곱 감쇄가 체크가 돼 있으면 퀄리티는 좋은데 계산이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무겁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디폴트 익스포넌트 지수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서 라이트 계산이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투명의 영향은 이 라이트가 반투명에도 영향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 자체도 예를 들면 반투명 유리병이라든지 다른 이펙트에 라이팅 영향을 주려면 이걸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한 번 더 렌더링 연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제곱 감쇄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고 디폴트 익스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트 렌더러에서 그나마 계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라이트 지수를 넓게 줄게요. 100 정도 두고요. 반경 스케일, 이거는 이제 라이트의 크기인데요. 라이트의 크기를 10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만 솔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다시 이 앞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하게 보려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도 끄고 라이트 렌더러만 켜서 빛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네. 보시면 빛이 옷에 맺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렌더러의 반경 스케일을, 그리고 라이트 지수를 제가 임의로 높여 볼게요. 이렇게 다시 라이트가 나왔다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플레이하고 레벨에 나가서 해보시면 바닥에 꽂히는, 지금 라이트가 켜져서 어, 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라이트의 유지 시간만큼 3초, 3초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이니셜 라이즈 파티클에서 3초 맞네요. 3초 동안 유지되다가 꺼지는 라이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의 색상은 어, 여기서 이니셜 라이즈 파티클과 스케일 컬러, 그러니까 이 파티클에서 정리된 최종적인 컬러에다가 라이트 렌더러의 컬러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 라이트 렌더러의 컬러를. 근데 라이트 렌더러에서 컬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컬러 추가해서 제가, 여기서는 애드네요. 애드가 되기 때문에 한 100만큼 올려서 보면은 이렇게 빛이 강렬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만큼만 놔볼까요? 1만큼만 놔도 푸른색이었는데 붉은색이 돌아가면서 보라색이, 지금 보라색 라이트가 표현되고 있죠. 실제로 언리얼 5 레퍼런스에서도 루멘을 이용해서 이미시브 발광의 일루미 글로브네이션으로 실제로 라이트가 발광되게 하지만, 지금도 지금 보이죠, 살짝. 이게 발광되긴 하지만 이 발광값으로 어떤 걸 밝히기보다는 실제로 라이트를 박아야 안정적이라고 레퍼런스에서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를 좀 박아 주고요.
라이트의 색상은 이 색상이 라이트의 색상이 됩니다. 0.1, 0.5, 1은 파란색이라기보다 하늘색보다 사이언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 색을 살짝 낮춰주고 0.1, 0.3, 1이면 그나마 하늘색에 더 가까워지죠. 여기서 애들을 준 걸 빼고요. 자, 캐스케이드와는 다르게 캐스케이드에서는 라이트를 주게 되면 라이트에서 스케일 오버 라이프라고 써 있죠. 스케일, 그러니까 곱해서 색상을 최종 색상을 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지 않고 컬러 애드가 되는 거죠. 애드가 돼서 그래서 000이어도 컬러가 어, 검정이 아니라 안 나오지 않고 요 색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임의로 반경을 키웠고 라이트 지소도 키웠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50에 200 정도 줄여서 한번 볼게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 알파 스케일 밝기가 있는데요. 체크하면 파티클 색의 알파 값을 라이트 밝기의 배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라이트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 파티클에서 그쵸?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스케일 컬러 알파 값이 0.5에서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번쩍거리게 만들었잖아요. 라이트 렌더러 끄고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번쩍번쩍거리게 그쵸?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라이트 렌더러도 따라가게 하려면 알파 스케일 밝기를 체크를 해서 여기서 쓰는 알파 여기 있죠? 스케일 알파 이 알파를 이 라이트가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 따라가게 되고요. 요렇게 스프라이트 렌더러와 같이 라이트도 번쩍번쩍 거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현실감, 리얼하게 이펙트를 넣어 주고요. 전체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라이트까지 넣어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 어 검에서 빛나는 형태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디 캐스팅 이펙트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닫고요. 자, A에서 지르는 요 어, 전기 건강을 캐스케이드로 만든 전기 건강이요. 이거를 나이아가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캐스케이드도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쓰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캐스케이드를 찾아 들어가서 자, 리본이 되는 더스트 그리고 리본 볼트를 나야가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쓰고 있는 내용 애닌 트레일도 같이 가져와서 하나로 묶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애닌 트레일 자, 이 애닌 트레일도 자, 컨텐츠 브라우저로 웹엑스 베이스 파티클 폴더로 와서 오른쪽 버튼 나야가라 시스템 자, 시작점 선택을 빈 시스템으로 그냥 생성을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약자 ns 언더바 이 파티클 이름하고 똑같이 스워드 트레일 볼트 1번이라고 넣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스템 업데이트 부분에서 once 검기는 빠르게 나오고 지나가니까 듀레이션을 1 초만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터를 추가를 해 봅니다. 여기서 템플릿 부모 이미티 작동 예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템플릿에서 스태틱 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빔은 캐스케이드와 마찬가지로 빔 이미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렌더러를 보면 리본 렌더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에 프리뷰에 아치형 스태틱 빔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빔이라는 형태로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본 렌더러가 최종으로 다 모든 걸 관장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트레이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리본 렌더러로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빔을 쓸 게 아니라 이제 애님 트레일과 같은 검기를 쓸 거기 때문에 몇 가지 편집을 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이미터 스테이트는 원스에 짧게 0.8 초만 듀레이션 되게 하고요. 어 이니셜라이즈 파티클도 마찬가지로 0.8로 맞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폰 빔과 빔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 스태틱 빔에 대한 매터리얼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스워드 트레일, 애님 트레일에 관련된 이 PT 언더바 스워드 트레일 재질을 여기다가 미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넣어 주고, 자, 리본 렌더러에 대한 세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페이싱 모드인데요. 페이싱 모드는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비춰주냐 라는 형태인데, 이 페이싱 모드가 검기 형태를 가지려면 커스텀 사이드 벡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리본이 화면을 쳐다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는 검기 메쉬를 트레이를 가지려면 커스텀 사이드 벡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리본 쉐이프가 플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멀티 플랜은 십자 플랜이 되고요. 튜브는 튜브 형태의 형태를 갖는 트레이. 그러니까 면이 아니라 튜브 형태의 트레이를 갖게 되고, 커스텀은 그 외에 커스텀 쉐이프를 우리가 추가로 넣어서 형태감을 갖는 트레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메쉬 트레이이 되겠죠. 얘는 이제 플랜들이고요. 플랜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너비 너비 세그먼트 수가 있는데, 이 너비 세그먼트 수는 기본으로 그냥 1로 놔둡니다. 1로. 기본 리본의 너비에 적용할 세그먼트 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 검기가 있다고 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뒤로 그려지는 트레일 메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랜 형태로 나오는 거고, 커스텀 사이즈 벡터로 하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인처럼 보이게 되죠. 탑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너비 세그먼트 수는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너비거든요, 여기가. 다시 요 형태. 요 형태가 너비이기 때문에 너비에 대한 세그먼트 수는 필요 없죠. 우리는 이 뒷부분,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트레이를, 이게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이에 면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죠, 플랜들이. 이것을 늘리는 게 여기 테셀레이션입니다. 테셀레이션. 이것을 늘리는 게 테셀레이션에서 모드를 오토매틱으로 돼 있으면 테셀레이션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인수가 자동으로 1에서 16 사이에 자동으로 양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커스텀을 누르고 16을 주고 상수 인수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테셀레이션 각도랑 스크린 스페이스가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가 비활성화되고요. 여기까지 어, 애님 트레이를 위한 렌더링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수정을 할 거고요. 먼저 기존에 있던 노티파이를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 있던 이 트레일이라는 오른쪽 버튼 노티파이 스테이트의 트레일이라는 항목 이름을 자세히 보면 애님 노티파이 스테이트 트레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애님 트레일에 특화되어 있는 노티파이 스테이트입니다. 클릭해서 보면 첫 번째 소켓 이름과 두 번째 소켓 이름이 정해지고 검의 시작과 끝에 어, 소켓을 넣어주면 라인이 생기고 그 라인 뒤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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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트레일이 테셀레이션 인수를 높이면 더 부드럽게 사이사이 면수를 많이 무조건적으로 껴주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트레일이 부드럽게 하려면 아까 그 세팅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소켓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소켓 이름이 될 대상을 가져온 걸 우리가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노티바이 스테이트를 새롭게 만들고요. 그 스테이트에 맞게 가져올 수 있는 모듈 기능이 필요한데 이 이미터 기본 모듈에는 리본 트레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리본 트레일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애님 트레일이 기능이 없는 거죠. 자, 캐스케드에 있는 애님 트레일 기본 기능이 나야가라에서는 제공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 과정은 중급을 넘어선 고급에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알고 넘어갈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나야가라 모듈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스택 패러다임,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도 나야가라도 이렇게 스택을 쌓아서 모듈의 스택을 쌓아서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스택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점은 캐스케이드는 지정된 모듈을 가져다 쓰기만 하고요. 나야가라는 이 모듈 기능 자체도 커스텀하게 우리가 모듈 스크립트를 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들어간 내용들도 나야가라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기존 모듈들을 들어가 보면 모듈 스크립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모든 게 나야가라 모듈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임자들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에 노출이 돼서 파라미터 항목으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이 임자들을 모듈의 임자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자,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듈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야가라 에디터로 와서 우리가 만든 스택빔 기본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나야가라 모듈 스크립트가 나오고 이렇게 인풋 그리고 끝에는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게 되는 실행핀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설정한 기능들 혹은 설정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각각의 인자들이 값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애닌 트레일에 해당되는 모듈 스크립트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파티클 오른쪽 버튼 맨 마지막에 fx 부분의 항목의 아래 부분에 보면 나야가라 모듈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나야가라 모드 스크립트의 약자 nn 언더바 이름을 애님 프레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어, 이렇게 크게 노드 그래프 에디터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스크립트 항목, 파라미터 항목, 통계, 그리고 선택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블루프린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비주얼로 이어서 코딩을 하는 것과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머터리얼 펑션에도 볼 수 있고 블루프린트 매크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모듈을 넣었을 때 인풋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기능들을 설정하면 그 기능들을 수행해서 아웃풋으로 뱉는 형태가 실행핀이 되겠죠. 자, 우리는 먼저 여기 보면 맵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라미터 값, 그러니까 여러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노드예요.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넣는 노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값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존에 애님트레일 노티파이에 보면은 첫 번째 소켓 이름 위치와 두 번째 소켓 이름 위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 맵 가져오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가져오기는 우리가 새롭게 이 플러스 핀을 눌러서 핀을 추가합니다. 추가를 해보시면 밑에 어,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벡터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벡터 배열을 혹은 그냥 일반 벡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벡터를 눌러서 뉴 벡터 이렇게 노란색 핀이 나오게 하고요. 이 모듈 입력의 이 파라미터 입력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선택 디테일로 보면은 이 디폴트 값, 변수 값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카테고리 이름, 설명이란 부분에 이 이름을 시작 소켓이라고 한글로 써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소켓. 그러면 여기 이름 타입 설명에 시작 소켓이라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뭔지 모를 때 이 설명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주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알아보고 쉽게 직관적으로 스타트 소켓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 소켓. 이게 바로 여기 첫 번째 소켓이 되겠죠. 시작 소켓.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똑같이 벡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벡터를 추가하고 이 이름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얘는 엔드 소켓. 시작과 끝에 소켓을 각각 놓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달아줍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거는 애님 트레, 애님 트레일에서 쓰고 있는 값들을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맵 가져오기에 입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인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소켓과 두 번째 소켓의 지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의 너비값을 구해야겠죠.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소켓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를 이어서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너비값을 구하게 되죠. 그렇죠? 이 너비값을 구하는 부분을 여기다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너비값.
자, 여기서 노드 연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켓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중간에 이렇게 벡터를 넣어 보면 중간중간 선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 버튼 find midpoint라는 함수를 꺼내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find midpoint between position. 자, 중심점을 찾아서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A 좌표와 B 좌표의 중심을 이 weight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좌표와 자, 이렇게 연결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벡터에서 위치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렇죠? 벡터에서 위치로. 이 노란색은 벡터 값이고요. 이 분홍색은 위치 값이에요. 위치 값. 여기서는 이 색상이 그 인자값의 타입을 결정합니다. 결정지은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x, y, z 밸류 값이 벡터 그냥 일반 벡터 값에서 위치 값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거 말고 해줄 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ind midpoint를 찾아줘서 그 중심축을 여기 weight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얘는 플롯 값이죠. 플롯. 일반 플롯 값. 녹색 단일 플롯 값. 얘를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똑같이 weight라고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입력한 값이 실제로 가운데 위치점을 찾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 여기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포지션 A 그러니까 소켓 시작, 소켓 끝에 포지션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 포지션의 기준점을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건지 보는 건데요. 그걸 바로 이 맵 설정이라는 부분에 기록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값, 맵 가져오기는 우리가 새롭게 입력할 값을 계산을 해서 이 맵 설정에다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야가라 이 사용자 노출 값에 나오게 되고 그거를 모듈의 인자에다 인자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포지션 값은 여기 맵 설정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을 눌러서 똑같은 값을 받아올 수 있게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맵 설정을. 여기서도 파티클 포지션이 되겠죠. 파티클 포지션. 포지션을 검색을 해 보면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 파라미터에서 파티클에 해당하는 파티클 스테이지에서 작성하고 파티클 스테이지에서 읽을 수 있는 퍼시던트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면 이 분사값이 맞아요. 엔진이 아니라 파티클 포지션이 있죠. 이 포지션 값에다가 넣어주고 얘는 랭스 똑같이 어, 리본 리본의 랭스를 이 랭스 값을 리본 위드 값으로 넣어줍니다. 네, 파티클 위드 값. 그 다음에 플러스를 또 눌러서 얘는 디렉션 투 포스 A를 향한 어, 벡터인데요. 이 벡터도 리본 페이싱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리본이 그려질 때에 어디를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여기서 넣어주는 거죠. 리본 페이싱 페이싱 있죠. 리본 페이싱 리본 페이싱에 여기 이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애님 트레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이 리본 페이싱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리본 렌더에서 정해준 이 페이싱 모드에서 커스텀 사이드 벡터에 어울리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리본에. 자, 여기에 이렇게 넣어줬고 그래서 맵 가져오기와 맵 설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이 파라미터 네임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노출되고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만든 맵 설정 내용이 이 파라미터 내용들이 설정이 되게 하려면 자 여기 스크립트 디테일에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라이브러리 비저빌리티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보여질 건지 어떻게 활성화될 건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어 보이지 않지만 라이브 전용 필터 옵션을 비활성화 볼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 체크가 되는데 이걸 익스포스드로 바꿉니다. 항상 노출돼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 카테고리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할 때는 이름을 추가하면 됩니다. 디폴트로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true를 체크를 해서 제한됨이 그쵸? 검색 도중 메뉴 상단에 제한됨. 이거를 해야 나중에 이 모듈 자체를 나에가라에서 불러올 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애님 트레이를. 자 지금은 검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다시 나이아가라 에디터에서 파티클 스폰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애님 트레이를 검색해 보면 우리가 만든 name 언더바 애님 트레일이 요렇게 검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디폴트 그룹에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의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서 카테고리의 이름을 애님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애님 트레일 저장. 다시 파티클 스폰에서 애님 트레일을 검색을 해보면 그쵸? 제너럴의 애님 트레일 항목의 밑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님 트레이를 일단 넣어줍니다. 여기 우리가 만든 애님 트레이를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만든 항목 여기 입력 부분은 벡터 값으로 스타트 소켓과 엔드 소켓 그리고 웨이트 값이 있었죠. 그죠? 엔드 소켓, 스타트 소켓, 웨이트 값이 이 애님 트레이 인자로 파라미터 인자로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 부분에. 그리고 여기에서 모듈 입력의 결과를 어, 웨이트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스타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려면 에디터 정렬 순위가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위쪽으로 그러니까 0순위가 되는 거예요. 얘를 0을 주고요. 엔드는 1, 그 다음에 웨이트를 2를 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야가라로 다시 가서 보면은 그 순서대로 입력값이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로케이트와 엔드 소켓. 그러니까 스타트 소켓과 엔드 소켓은 우리가 정해준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맨 상단에 사용자 노출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들이 사용자 노출값으로 적용될 수 있게 바꿔줍니다. 여기서 콤보 박스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로컬 값으로 만들기를 유저 파라미터에서 읽어줄 수 있게 바꿔줍니다. 여기 사용자 노출값을 유저 파라미터에서 읽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에서 제공되고 이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도 사용자 노출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사용자 노출값이 엔드 소켓과 스타트 소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엔드 소켓과 스타트 소켓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받아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리를 만들어 뒀고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거는 애님 노티파이에서 이 트레일 애님 노티파이와 같이 애님 트레일 노티파이와 같이 이 값을 여기서 받아올 수 있게 애님 노티파이도 커스텀하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